또 시장에 중요한 뉴스들 많이 있는데요. 일단 시장이 특별한 재료가 좀 발생할 때까지 이런 소식들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지금 경기 침체 우려도 상당 부분 좀 불거지고 있는데 사실상 미국은 소비가 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소비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소비가 중요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중요할 텐데요. 이번에 두 개의 IB 쪽에서는 약간 아쉬운 평가를 내렸습니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There is a slowdown happening. Wells Fargo, Bank of America CEOs point to cooling consumer amid Fed hikes. 네,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 이 부분이 핵심이었는데요. 자세한 발언과 코멘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웰스파고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들의 발언에 따르면 연준의 금리 인상이 경제 전반에 반향을 일으키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지출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웰스파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에 따르면 신용카드 지출의 감소와 대략적으로 봤을 때 직불카드 거래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증거로 들었는데요. 금리를 높여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연준의 이런 정책이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경기 부양책과 임금 상승 및 낮은 실업률로 강화됐던 미국 소비자들이 지금까지는 경제를 지지해 왔지만 그것이 이제는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본 건데요. 따라서 기업들이 2023년을 향해 가면서 기업 이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기 둔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샤프 CEO의 발언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1년 내내 상당히 약한 경제를 예상하고 있고 가능한 것에 비해서는 다소 온화한 경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모이니안 CEO 같은 경우에도 소비의 느린 속도가 유지되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며 진짜 문제는 그 많은 피해를 어떻게 피할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그것을 안정화시켜야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그것이 논의 중인 핵심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두 CEO 모두 2023년에는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된다고 말을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모이니안 CEO는 내년 4분기에는 3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이 되고 또 4분기에는 소폭으로 상승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글로벌 IB CEO들 역시나 소비에 대한 둔화 이 부분을 상당 부분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나온 수치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미국 쪽에서 3분기 생산성 지수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떤 수치가 나왔나요? 네, 생산성은 소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이고요. US third quarter productivity raised. Labor costs still running high. 네, 생산성은 얼마나 증가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분기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올해 들어서 첫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비농업 생산성 수정치는 전분기 대비 연율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이전에 발표됐던 예비치인 0.3%보다는 개선된 수치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처음으로 증가세를 나타낸 건데요. 다만 3분기 비농업 생산성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3% 줄어들었습니다. 노동비용에는 상승세를 유지를 했지만 전분기보다는 개선된 흐름을 나타냈고요. 이 3분기 비농업 단위 노동비용은 전분기 대비 연율 2.4% 상승한 것으로 수정이 됐는데 2분기 수정치인 6.7%보다는 크게 낮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노동비용만 뜯어서 봤을 때는 지난 1분기 8.5% 오른 바 있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3분기 생산성은 0.8% 상승하면서 올해 첫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이 노동 비용도 상승세를 유지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네, 이런 수치까지도 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돈나무 언니로 이렇게 좀 불리기도 하는데 캐시우드가 또 다른 시장에 대한 논평을 좀 냈다고요? 네, 맞습니다. 포브스 보도 내용이고요. Cathie Wood warns Fed has made serious mistake as yield curve inversion steepens. Here's why some experts disagree. 네, 캐시우드의 발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과 2년물 국채 수익률 역전폭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 최고 경영자가 연준이 심각한 실수를 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단기 채권의 금리가 장기 채권의 금리보다 높은 현상을 지적을 한 건데요. 보통은 이렇게 단기 채권의 금리가 장기 채권의 금리보다 높게 나타날 경우에는 경기 침체의 전조 증상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있어서 단기채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장기채 금리는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지난 13번의 경기 침체를 분석을 해볼 때 그중 10번의 경우에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하고 1년과 2년 이후에는 경기 침체가 발생한 전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캐시우드는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좀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본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돈나무 언니로 불리고 있는 이 캐시우드가 이 역전폭에 집중을 하면서 경기 침체를 우려한 겁니다. 캐시우드는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10년물과 2년물 국채 수익률 역전폭이 마이너스 0.8%포인트로 1980년대 초반 이후 어느 때보다 가장 큰 폭으로 역전됐다는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디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이라고 밝히면서 이 부분에 집중하며 우려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캐시우드가 아크 인베스트먼트를 운용하다 보니까 이 금리 인상이 지속됐을 때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쪽에서 수익이 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도 넘어가 볼게요. 이 중국 쪽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 수순에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폐기가 된 건가요? 네, 사실상 이제 거의 다 됐다 이런 평가가 더 많이 나오는데요. CNBC 보도 내용입니다. China eases COVID restrictions on travel and production. 네, 중국 쪽에서는 드디어 이제 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지 3년 만에 사실상 위드 코로나를 발표했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는 방역 정책을 대폭 완화한 10개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고강도 방역 정책에 항의를 하는 백지 시위가 중국 전역에서 일어난 지 약 열흘 만에 이러한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따라서 볼 수 있었다시피 이 정책을 대폭 완화한 10개의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중국 국무원은 제로 코로나의 상징인 상시적 전수 PCR 검사를 폐지를 하고 재택 치료를 허용하며 또 타 지역 여행 시에는 PCR 음성 증명 의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봉쇄는 고위험 지역에 한해 정밀하게 하도록 제안을 했고요. 또 학교는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교 수업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3년 동안 이 제로 코로나를 지탱해온 주요 정책에서 대거 후퇴한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상은 위드 코로나 정책을 택했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도 상당 부분 오랜간 움직였던 것 같은데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4가지 소식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